2018년 한국교회가 주목한 우리 사회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분을 자아낸 올 한해 이단 사이비 관련 3대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총신대 사태로 졸업식을 치르지 못한 신대원생들이 뒤늦은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12월에 늦은 졸업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의 쪽방촌 나눔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교정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 세진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가짜뉴스 논란, 교회발 미투 운동 등 올해는 일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계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8년 한 해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단연 오랜 논란의 중심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병역 이행을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체 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면서 팽팽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줬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로부터 불어온 사회적인 미투 현상은 교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로 꼽혔던 대형교회 목사와 청소년 사역자, 스타 부흥 강사 등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의 성범죄 문제로 한국교회는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계는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각종 세미나와 강연 등으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상처 입은 사회를 위로했습니다. 일반 언론이 가짜뉴스 생산지로 교계단체를 지목해 보도한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 교계 반응도 맞다, 아니다의 의견이 엇갈리며 대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로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부 교인들이 거짓 허위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과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최근 소수의 난민이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에선 과도한 오해에서 벗어나 선교적 관점으로 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계의 큰 우려를 낳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가 수립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 등이 포함되면서 교계에서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등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기본계획안이 실행된 후 발생하는 사안을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교계가 사회의 기대만큼 정화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19년엔 논란보다 희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 외에도 올해는 이단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이슈가 잇따랐던 한 해였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교회를 넘어 일반 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올 한해 이단 사이비 관련 3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던 미투 폭로는 이단 집단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5월에 구속돼 수감 중이며 10월에는 약 110억 원의 교회 헌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장로회는 이재록 씨의 셋째 딸 이수진 씨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정식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또 중간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교주 정명석 씨가 만기 출소한 해입니다. JMS는 대학에서 동아리로 위장해 활동하며 여대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포교를 진행하는 만큼 대학생이 주의해야 하는 집단으로 꼽힙니다. 정 씨가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2월 이후 JMS 신도들의 포교 활동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2018년을 희망과 기쁨의 부활의 해로 명하고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본부에서 조경공사에 투입된 신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단 집단의 인력 착취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여름엔 은혜로교회 신옥주의 타작마당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집단은 종교라는 명목 아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고 아동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신도들을 구타해왔습니다. 400여 명의 신도를 피지로 집단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피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명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강금, 폭행, 무임금 노동 착취를 일삼는 겁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됐지만 피지에서 함께 활동했던 주범들은 잡히지 않았고 신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단 집단의 크고 작은 행태가 잇따라 폭로된 가운데 이단 연구 전문가들은 주요 이단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단에 대해서도 앞서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단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면 피해를 최소한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경계와 예방과 더불어서 모든 이단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귀한 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단의 활동 반경이 교회 밖에서 안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2019년엔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뒤늦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졸업이 미뤄졌던 학생들을 위해 12월에 특별한 졸업식이 마련된 건데요. 졸업식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제111회 학위 수여식과 졸업식에선 467명의 원우들이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2월에 졸업해야 했지만 김영우 전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으로 10개월 늦은 졸업식이 치러진 겁니다. 졸업식은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졸업생들에게 성도와 신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교회 지도자의 옷을 입게 됐지만 어떤 위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도, 그리고 오늘 졸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도 대단히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광열 교수는 훈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식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준다며 총신 사태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라고 졸업생을 독려했습니다. 사실 오늘 졸업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의실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종신 사태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면서 산교육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졸업식은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원우들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특히 총신대 정상화에 앞장섰던 원우들이 공로상을 표창받을 땐 유난히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져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식을 치르게 된 졸업생들은 졸업식이 미뤄졌던 만큼 오늘의 감사함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졸업을 정말 상상만으로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잘 준비된 졸업식들을 진행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 김영우 전 총장은 현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총신대 총동창회는 지난 11월 김영우 목사를 회원에서 제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건넨 건데요. 쪽방촌 주민들은 한국교회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이 함께한 성탄맞이 나눔 행사에 이 지역 350여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 한국교회는 매년 이곳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얼지 않도록 늘 따뜻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고 추운 겨울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공연팀의 흥겨운 무대가 끝난 뒤엔 자연스레 복음이 전해집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신단 말로 주민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선물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물 나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준 것 같아 기쁘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동자동엔 현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 성탄을 맞아 진행된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이 이들에겐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정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 세진회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역으로 재소자들을 일깨우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왔는데요. 기독교 세진회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설립한 기독교 세진회. 재소자들의 복역 판결을 직접 내렸던 법조인들이 이들을 돕기 시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안에 갇혀 있는 그 재소자들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 소년원생들 어떻게 좀 잘 돌볼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까? 회복시켜 줄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독교 세진회는 법무부 1호인가 교정선교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복음 전파와 함께 인성교육, 문화활동,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재소자와 가족들의 화합을 돕는 가족사랑 캠프는 기독교 세진회가 처음 도입한 뒤 재범 방지 효과가 입증돼 현재는 전국 53개 모든 수용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역은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한 일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재범률인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운영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도소가 필요하겠다. 여기 범죄율이 재범률이 다른 일반 교도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6%대 그렇게 지금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굵직한 사역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기독교 세진회는 이제 새로운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흔히 비행청소년이라 불리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전하고 아이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기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과 소년 보호시설 운영을 계획하며 보다 전문적인 교정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일영 총무는 세진회의 지난 50년 사역이 성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남북이 오는 26일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갖습니다. 끊어졌던 남북 철도를 하나로 잇는 첫걸음을 떼는 셈인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신과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 방침이 논란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항공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교정선교에 앞장서온 기독교 세진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남북에 끊어진 다리를 잇는 철도도로 착공식이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착공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행사 후에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착수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사 범위와 기간, 예산 등 북측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20%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업 실패나 파산을 겪게 되면 웬만해선 회복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5.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과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피로와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행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적립된 지 10년이 넘은 항공 마일리지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하겠다. 국내 항공사의 발표에 당황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인 고객 마일리지는 총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만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장 큰 이유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마일리지형 좌석의 배정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새로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베트남 총리는 한 회의석상에서 박항서 정신을 국가산업 발전의 모델로 삼을 것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이번 한 주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봉사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올해 가정사역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특별모금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냄비 캠페인은 기아성, 감리회 등 교단장들이 모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금 봉사자로 나선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성탄절을 앞두고 귀한 시간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마음들을 잘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사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에서 전개됩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당회장엔 서울 반석교회 박진성 목사가 파송됐습니다.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다만 법원이 지적했던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위임 목사직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도 이에 대해
갱신위원회가 지난주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노회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갱신위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위임 목사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갱신위는 교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갱신이나 교회 모두와 관계없는 제3자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열린 가처분 1차 심리에서 법원은 오정현 목사 측에 오는 28일까지 미비된 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처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올 한 해 가장 이목을 끌었던 가정사역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선정한 가정사역 10대 뉴스는 저출산, 미투와 위두유, 사전연명, 청년실업, 비혼, 워라벨, 음주운전, 난민, 국민청원 분노관리, 심신미약입니다. 올해 10대 뉴스엔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미혼 남녀가 늘고 신생아 수가 2만 명대로 추락하는 등의 문제들이 포함돼 이를 위한 가정사역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는 출산을 하면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격려가 중요하다며 모든 육아 환경을 교회가 책임져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음주운전과 심신미약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참여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현상은 가정의 의미가 개인 중심에서 확대 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성역 40주년을 맞아 목회의 길이란 제목으로 기념 총서를 펴냈습니다. 총서는 신앙과 성령 충만을 주제로 한 설교집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역사서, 이영훈 목사의 신학을 집대성한 학술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 주의 종이었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목회 사역에도 헌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엔 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계, 학계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영훈 목사는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끌면서도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헌신한 인물이라며 최근 이뤄낸 기아성 교단 통합에 맞춰 한국교회 일치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상임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이사장 겸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단협의회가 성탄 축하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엔 광교협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문희성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광교협은 성탄 예배와 함께 캐럴송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대학생 참가자와 교회 찬양팀 등 13개 팀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광교협은 이번 캐럴송 대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상엔 한빛교회 찬양팀이 선정됐고 전남대 딕스 참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로회 장로회 제23회 정기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김태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태 장로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 속에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로회가 함께 기도하자며 특히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헌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에 태아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선 그동안 낙태를 할 경우 최고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민투표에서 국민 66.4%가 찬성하면서
낙태금지법이 폐지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라디오에서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벤 훈트 기자를 성소수자 전담 기자로 임명합니다. BBC 관계자는 이번 전담 기자 임명은 BBC의 성소수자 기사와 독창적인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B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1,239명의 직원들 중 여성 또는 남성 동성애자가 992명, 양성애자가 3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립학교가 한인 커뮤니티의 항의로 외벽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를 지우기로 했으나 갑자기 제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벽화 작가인 셰퍼드 페얼리의 반발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기고문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면 한인 커뮤니티에선 우길기 문양의 벽화는 한인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간당 17.7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13,700원으로 오릅니다. 미성년자인 16세와 17세 사이 노동자와 사회지원수당을 받는 18세에서 19세 사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성인의 최저임금의 80%인 1,700원으로 오릅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2020년엔 시간당 14,300원, 2021년엔 15,1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